삼성전자는 영업이익 약 89조 4천억 원이라는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아닙니다. 물건을 팔아 들어온 돈에서 비용을 빼고도 남긴 영업이익이 89조 원입니다. 하루로 나누면 약 9,800억 원, 1시간에 약 408억 원. 여러분이 이 영상을 10분 동안 보는 사이에도 단순 계산으로 약 68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셈입니다. 심지어 이 실적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던 기술 기업으로 꼽히던 엔비디아의 직전 분기 영업이익까지 넘어섰습니다. 스마트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드는 한국 기업이 AI 시대의 황제라고 불리던 엔비디아를 이익으로 추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또한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죠. 이 두 기업의 영향력은 얼마나 클까요? 어느 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일제히 생산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한국의 모든 반도체 생산을 중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스마트폰도 잘 켜지고 컴퓨터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며 냉장고도 여전히 음식을 차갑게 보관합니다. 그런데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적인 전자제품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잠깐만, 다음 분기에 받을 DRAM은? 우리가 주문한 NAND는? 새로운 AI 가속기에 들어갈 HBM은 누가 주는 거지? 처음에는 모두 침착한 척합니다. 한국이 아니어도 반도체 만드는 나라는 많잖아. 하지만 재고 현황을 확인한 지 30분 뒤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한국과 다시 이야기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1시간이 지나면 국제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삼성 선생님, 저희가 예전에 단가를 조금 깎아달라고 했던 것은 전부 잊어주십시오. SK하이닉스 선생님, 납품 날짜는 편하실 때 정하셔도 됩니다. 가격도 한국에서 정하십시오. 배송비요? 당연히 저희가 내겠습니다. 어제까지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며 당당하게 계약서를 내밀던 회사들이 이제 한국 반도체 공장 앞에서 번호표를 뽑습니다. 대기번호 1번은 AI 기업, 2번은 스마트폰 제조사, 3번은 클라우드 기업, 4번은 자동차 회사입니다.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중단한 지 사흘째, 세계 주요 기업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엽니다. 주제는 하나입니다. 한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한 기업이 제안합니다. 반도체 가격을 2배로 주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기업이 손을 듭니다. 저희는 3배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가장 급한 기업이 조용히 말합니다. 저희 대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세계 기업의 임원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평소라면 기업을 방문한 한국 영업사원이 제품을 설명했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반대입니다. 외국 기업의 임원들이 직접 준비한 발표 자료를 펼칩니다. 저희 회사는 귀사의 메모리를 정말 소중하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량 없이 잘 장착하겠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묻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량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대답합니다. 만들 수 있는 만큼 전부 주십시오. 이 시나리오는 과장일까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DRAM 가운데 약 3분의 1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합니다. NAND 플래시도 두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더욱 큽니다. 한국은 모든 반도체를 혼자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도체 설계에서는 미국이 강하고 파운드리에서는 대만이 강하며 장비와 소재에서는 일본과 유럽의 기업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을 빼놓고 세계 전자산업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반도체 생산이 멈추자 남아있던 재고는 평범한 부품에서 귀중품으로 신분이 상승합니다. 어제까지 창고 구석에 쌓여있던 메모리 상자에는 경비원이 배치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합니다. 프리미엄 반도체 도난보험. 기업들은 메모리 한 상자를 옮기면서 현금 수송 차량처럼 호위합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DDR5 메모리 미개봉 판매합니다. 내고 불가. 반도체 전문가 동행 가능. 특히 다급한 곳은 인공지능 기업들입니다. AI 가속기가 아무리 빠르게 계산해도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HBM이 부족하면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최고급 스포츠카를 만들었는데 연료가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AI 기업들은 이미 수십조 원을 들여 데이터 센터 건물을 지었습니다. 전력도 확보했습니다. 냉각시설도 설치했습니다. 비싼 AI 가속기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HBM이 오지 않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 안에 빈 서버렉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기업 대표는 그 앞에서 중얼거립니다. 건물은 완성됐는데 인공지능이 들어오지 않네. 결국 AI 기업들이 한국을 향해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 HBM을 조금만 다시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평소에는 한국 반도체를 공급망의 한 부분이라고 부르던 기업들이 이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AI 산업의 생명줄,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모바일 DRAM과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재고가 부족해지자 제조사들은 제품 구성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TB 모델을 없앱니다. 그 다음에는 512GB 모델을 줄입니다.
결국 신제품 발표회에서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의 혁신은 디지털 미니멀리즘입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것을 철학으로 포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카메라는 2억 화소인데 사진을 10장밖에 저장하지 못합니다. 소비자가 항의하자 회사는 새로운 기능을 소개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이전 사진이 삭제됩니다. 추억의 순환 기능입니다. 결국 스마트폰 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한국에 전화를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메모리 가격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대답합니다. 현재 주문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대기번호가 8421번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대신 생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나라에도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충분히 투자한다면 한국의 생산량 가운데 일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치킨집처럼 주문이 몰렸다고 옆 건물에 2호점을 바로 낼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공장을 건설하고 값비싼 장비를 설치하고 수율을 안정시키고 고객사의 품질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최첨단 메모리는 오랜 기술 축적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생산 능력을 다른 나라가 몇 달 만에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계 기업들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은 공장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실패를 반복하면서 축적한 기술과 인력, 생산 경험에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갑자기 반도체 생산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세계 기업들이 한국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HBM 한 상자만 부탁드립니다. 가격은 부르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애원하는 상황도 어디까지나 재미를 위한 상상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반도체는 중요한 수출 산업이고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연결된 핵심 산업입니다. 잘 만들고 있는 반도체를 굳이 멈춰 세워 세계와 함께 손해를 볼 이유는 전혀 없겠죠. 오히려 계속 생산하고 더 좋은 반도체를 개발하고 세계에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 한국에도 훨씬 이득입니다. 하지만 이 상상이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세계 DRAM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고 NAND 플래시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더욱 강합니다. 그러니 한국 반도체가 실제로 멈춘다면 세계의 모든 전자제품이 그 자리에서 꺼지지는 않더라도 수많은 기업이 크게 당황하고 공급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스마트폰 기업도 거대한 클라우드 기업도 최첨단 인공지능 기업도 결국 누군가가 만들어준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야 제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의 결론은 한국이 반도체를 무기로 세계를 협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한국 반도체가 세계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그 안에 어떤 나라의 반도체가 들어있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반도체가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한국의 영향력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이 반도체 생산을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 기업들도 안심해도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은 오늘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다만 가끔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공장들이 멈추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들조차 한국의 생산재개 소식만 기다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국뽕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실제 비중을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꽤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